당신이 원하는 게 자유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두렵기 때문이죠.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연구해온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 10억이 생겼습니다. 로또에 당첨됐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사부터 그만두겠다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장기간 추적 조사해보면 상당수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구속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돈이 생겼는데도 왜 다시 회사에 가냐고요?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밀려오는 막막함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자유의 진짜 얼굴입니다. 1941년에 독일 출신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충격적인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프롬은 질문을 던졌죠. 왜 수백만 명의 독일 시민들이 히틀러라는 독재자에게 열광적으로 복종했을까? 그들이 바보였던 걸까요? 프롬의 대답은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유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스스로 족쇄를 찾아 나섰다는 거죠.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주고 무엇이 고 그른지 말이 말해주고 책임을 대신 져주는 사람을 갈망했던 겁니다. 이게 80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대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이 자유, 거주 이전이 자유, 표현이 자유가 모두 보장되어 있죠. 그런데 직장인의 88.6%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합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부모 세대는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에서 일했고 전쟁을 겪었으며 가난에 시달렸는데 그들이 이 정도의 정신적 피로를 호소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거든요. 선택지가 적었던 시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던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덜 지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의 무게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수백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이 결정들이 쌓이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가가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요. 슈퍼마켓에 잼 시식 코너를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24종류의 잼을 진열하고 다른 하나는 6종류만 진열했죠. 24종류가 있는 코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는데 실제 구매율은 정반대였습니다. 6종류의 잼 코너에서 구매 확률이 무려 10배나 높았거든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넷플릭스를 켜고 30분 동안 뭘 볼지 고르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보고 꺼버린 경험 있으시죠? 식당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냥 아무거나라고 말해버린 경험도요. 중요한 인생의 선택 앞에서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기를 바랐던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자유에 대한 두려움의 증거입니다. 1961년에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건 아니었고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은 연기자였지만 참가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전압이 점점 높아지면서 옆방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고통스럽다고 애원하는 소리, 심장이 안 좋다고 호소하는 소리,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까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을 중단하고 싶어 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차분하게 말했죠. 실험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참가자의 65%가 최고 전압인 450V까지 전기 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대방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밀그램은 이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권위 앞에서는 자신의 판단을 포기한다는 것을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게 심리적으로 더 편하다는 사실 말이죠. 이게 1960년대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요. 2015년에 재현된 실험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했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변화란 곧 위험을 의미했거든요.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면 맹수를 만날 수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뇌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불확실한 자유보다 확실한 속박이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고 말했죠. 형벌이라니요. 자유가 어떻게 형벌이 될 수 있냐고요? 사르트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역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무엇이 올바르고 바람직한지를 홀로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나의 몫인 겁니다. 이게 불안을 낳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나쁘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 자신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만들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사르트르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롭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것,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인의 가장 흔한 병입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방이 탁 트여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데 그 무한한 가능성이 오히려 공포가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요. 육지가 보이지 않고 이정표가 없고 누구도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만히 떠 있기를 선택합니다. 아무 방향으로도 노를 젓지 않다가 지쳐서 가라앉죠. 교도소에서 수십 년을 복역한 사람이 출소하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꿈꾸던 자유의 날인데 실제로 장기 복역 후 출소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돌아갑니다. 바깥 세상의 자유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교도소 안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잠을 자는지 생각할 필요도 결정할 필요도 책임질 일도 없죠. 그런데 사회로 나오는 순간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익숙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싫어하면서도 다니는 직장인가요? 불만족스럽지만 끊지 못하는 관계인가요?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않는 생활 습관인가요? 솔직해지십시오.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에 머물기를 선택한 건지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우리는 족쇄가 불편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족쇄를 풀지 않아요. 족쇄가 풀린 후의 삶이 더 두렵기 때문이죠. 최소한 지금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최소한 지금은 예측 가능한 내일이 있으며, 최소한 지금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환경이나 타인에게 돌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로워지는 순간 이 모든 변명이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갈망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님이, 선생님이, 사회가 정해준 대로 살면 최소한 실패해도 내 탓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작은 결정부터 직접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점심 메뉴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하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결정 근육을 키우는 출발점입니다. 매일 최소 3가지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려보십시오. 무엇을 입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저녁에 무엇을 할지처럼요.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더 큰 결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결정 장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결정하지 않는 습관이 만든 결과거든요.
반대로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결정이 두렵지 않게 되고 매일 작은 결정을 30일간 지속하면 여러분의 뇌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실패에 대한 정의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시간을 낭비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망설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실패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수정할 수 있고 후회는 교훈이 되며 낭비한 시간은 경험으로 남지만 선택하지 않은 시간은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리죠. 실패는 행동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조차 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는 건 죽음이 두려워서 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자유를 원한다면 책임도 함께 받아들여야 하고 내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유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건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니까요. 더 이상 환경 탓, 부모님 탓, 사회 탓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내 인생의 조타수는 오직 나 한 사람뿐이라는 자각이죠. 이 자각이 생기면 선택이 두렵지 않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바로 잡으면 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책임의 무게가 자유의 날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게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협력할 수도 있죠. 다만 최종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수용은 온전히 내 몫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며 누군가가 대신 선택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 수도 있어요. 편하고 익숙하긴 하겠죠. 하지만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여러분은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불만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다르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인생의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불편하고 두렵겠지만 이 길 끝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사랑과 일 속에서 자신의 감정적이고 지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시키는 것이라고요. 도망치는 자유가 아니라 창조하는 자유, 회피하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새 장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이제 날아오를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